안녕하세요. 저는 최원호병원의 정형외과 조승환 원장입니다. 요즘같이 날씨가 좋은 때에는 밖에 나가서 산책도 하고 싶고 오랜 친구도 만나고 싶고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무릎이 아프다 보면 그런 작은 일상들이 하나둘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막상 병원에 가서 수술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 수술이라는 단어에 덜컥 겁부터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시켜 드리고자 무릎 관절 내시경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에서부터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8가지를 골라 이에 답해 드리려고 합니다. 관절 내시경이라는 게 참 이름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은 많이들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마치 위내시경처럼 우리 몸 안을 카메라로 살펴본다라는 방식인데요. 위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입 안을 통해서 주어진 경로를 따라서 카메라가 들어간다면 무릎에는 사실 주어진 경로가 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무릎 양옆으로 1cm 크기의 창상 2개를 내서 그 작은 구멍을 통해서 관절 내시경이라고 하는 카메라와 수술 도구를 집어넣어서 육안으로 무릎 안에 있는 문제들을 살펴보고 해결해 나가는 방법의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작은 절개창을 이용해서 하는 미세한 수술이다 보니까 주위 조직의 손상이 최소화된다는 그런 장점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름은 수술에 가깝지만 감각적으로는 시술에 가까운 느낌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절염 환자분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것이 사실 수술 후에 느껴지는 통증입니다. 사실 주변에서 인공관절 수술하신 분들 살펴보면 인공관절 수술 후부터 수개월 동안 통증이 심해서 힘들어 하셨던 분들 한두 분은 계셨을 거예요. 근데 이러한 분들이 주변 분들에게 무릎 수술은 참 힘들어, 너무 많이 아파 라고 설명을 하게 되면 그런 소식들이 한 건 두 건 쌓이다 보니까 무릎 수술은 참 힘들고 많이 아프구나 라고들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치료가 필요한 시점에 선뜻 병원에 방문하기를 꺼려 하시게 되는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공관절 수술과 무릎 관절 내시경 수술은 엄연히 다른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절염 말기에서 치료하는 인공관절 수술과 달리 관절염 말기 이전에 치료를 하는 방식인 무릎 관절 내시경은 수술 직후 통증과 재활 과정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무릎 수술은 다 힘든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것이 나중에 오히려 더 안타까운 결과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관절 내시경은 무릎 수술 중에서 통증이 가장 작은 수술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이유는 무릎에 약 1cm의 작은 구멍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주변 조직의 손상이 최소화되고 그만큼 수술 후의 통증도 훨씬 적습니다. 상처 크기도 작고 회복 속도도 빠른 거죠. 저희 최원호 병원은 정형외과, 신경외과를 비롯해서 내과, 신경과, 마취과가 협진 시스템을 통해서 수술 전 전신 검사를 철저하게 시행하여서 점검하고 수술 중과 수술 후 통증 관리에도 체계적으로 진행합니다. 수술 후에 느껴지는 통증은 저희가 책임질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병원에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릎 관절 내시경으로 커버할 수 있는 적용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반월상 연골판 수술서부터 십자인대 재건술이라든지 연골 성형술 혹은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골 재생술 등 다양한 수술을 다 할 수 있는데요. 관절염 말기에서 시행하는 인공관절 수술 정도가 아닌 관절염 말기 이전에서 할 수 있는 수술 대부분은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뼈를 깎는, 뼈를 건드리는 수술과 같이 좀 큰 도구가 필요하다든지 넓은 시야가 필요하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무릎 관절 내시경으로는 할 수 있는 영역의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수술 전 MRI와 같은 영상 검사를 통해서 무릎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무릎 상태에 걸맞는 수술 방법을 제안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술 전에는 단순 방사선 검사와 MRI 같은 영상 검사를 통해서 수술 전에 연골이나 인대, 반월상 연골판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술 전에 이러한 연부 조직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수술 계획을 정확하게 세울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수술 시간은 수술 부위, 손상 정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무릎 관절 내시경이라 하더라도 짧게는 20분 정도면 끝나는 수술도 있고 길게는 1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수술도 있는 거지요. 같은 관절경 수술이라 하더라도 반월상 연골판 절제술과 같이 간단한 수술과 그리고 십자인대 재건 수술과 같이 긴 시간이 소요되는 수술도 있는 것이죠.
관절 내시경은 무릎을 크게 여는 수술과는 달리 감염이라든지 출혈과 같은 부작용의 가능성이 낮은 수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하셔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수술 전후로 금연과 금주는 당연하고 아주 작은 절개창이지만 수술 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술 부위의 소독과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사실은 담배와 술 중에 어떤 것이 더 나쁘냐라고 물어보시는 환자분들도 계시는데요. 담배와 술 모두 1군 발암 물질이기는 하지만 정형외과 의사로서는 사실은 담배가 더 해롭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담배 안에 니코틴이라는 성분이 우리 혈류를 감소시키기 때문인데요. 정형외과 수술을 하고 나면 조직의 회복 속도가 중요한데 이 회복을 지연시키는 것이 바로 담배에 있는 니코틴 성분입니다. 사실 수술 직후에는 급성 통증도 있고 붓기와 열감이 염증 반응 때문에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냉찜질을 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수술 후에 어느 정도 회복 단계에 이르러서 재활을 시작하는 단계, 가벼운 일상생활이 다 가능한 단계라면 서서히 온찜질로 전환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찜질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목욕탕이나 샤워, 수영장 같은 곳의 이용은 최소한 실밥을 제거한 이후에서부터 이용이 가능하신데요. 저희가 실밥 제거는 통상적으로는 2주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보다도 좀 더 빠르게 제거도 가능하지만 너무 이른 시기에 실밥을 제거하게 되면 상처가 벌어질 위험이 있고 너무 늦게 제거를 하게 되면 흉터가 좀 더 심하게 남는 등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 최원호 병원에서는 상처 관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나가면서 통상 2주 정도의 기준을 세워서 실밥 제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밥 제거를 하기 전이라도 방수 처리가 된 필름을 이용하면 가벼운 샤워 정도는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것은 수술 종류에 따라서 천차만별인데요. 반월상 연골판 수술의 경우에는 간단하게 반월상 연골판을 절제한 경우 사실 수술 직후에도 등산을 하시려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인 건데요. 그러나 반월상 연골판을 봉합을 했다든지 아니면 십자인대를 재건했다든지 하는 경우에 충분히 조직의 회복이 필요한 경우에 수술을 받은 경우라면 수술 후 최소 2-3개월은 지나야지 등산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반다리와 쪼그리 앉기 등의 자세는 사실은 건강한 무릎을 가진 일반인들에게서도 별로 권장해드리는 자세가 아닌 만큼 양반다리나 쪼그리 앉기 등의 자세는 최대한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재활 단계 이후에서부터 다 가능한 자세이기는 합니다. 오늘은 무릎 관절 내시경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질문 8가지를 꼽아 그 질문에 답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술이라는 단어가 주는 두려움이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모든 무릎 수술이 힘든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무릎이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그 상태에 맞는 치료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최원호 병원에서는 정형외과, 신경외과를 비롯해서 내과, 신경과, 마취과 등의 여러 과의 협진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수술 전 정밀 검사부터 수술 후 재활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무릎이 아프시다면 저희 최원호 병원에 편하게 내원하셔서 상담부터 진행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